여러분,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나도 모르게 내 행동을 조종하고 있다면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거울 효과는 바로 그 이상하고도 강력한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알아보시죠.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누군가와 정말 격하게 다투고 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이 떠오르실 텐데요. 오늘 정말 생각지도 못한 해결책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경은 어느 어린이집입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릴 것 같은 아주 평범한 공간이죠. 그런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요. 어떤 학부모님이 무언가에 단단히 화가 나서 원장님에게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네요. 바로 그때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아주 뜻밖의 장치가 등장합니다. 바로 원장님 뒤편에 놓인 커다란 거울이에요. 화난 학부모의 얼굴이 정면으로 비치고 있죠. 아니, 고작 거울 하나가 이 험악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이 가상의 상황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거울 하나가 정말로 화난 사람을 진정시킬 수 있다? 좀 황당하게 들리시죠? 근데 이게 심리학적으로는 꽤나 그럴듯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은 바로 객관적인 나를 마주하는 그 순간에 있거든요. 거울이 말하자면 우리 자신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드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객관적 자의식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린 보통 주변 세상에 신경 쓰느라 정신없잖아요. 근데 거울을 딱 보는 순간 스포트라이트가 켜지듯 관심의 초점이 강제로 나 자신에게 확 돌아온다는 거죠. 이게 우리 머릿속에서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거울을 보고 시선이 내 안으로 향해요. 둘째, 내 표정, 내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하게 되고요. 셋째, 나도 모르게 지금 화내는 내 모습이랑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둘 사이의 격차가 너무 불편하니까 그걸 줄이려고 행동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문장이 핵심이죠. 화 때문에 일그러진 내 얼굴이랑 난 이성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이야 하는 내 생각, 이 두 개가 정면으로 꽝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그 불편함을 없애려고 자기도 모르게 화를 누르고 표정을 관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그냥 그럴싸한 이론일 뿐일까요? 에이, 아니죠.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증명한 실제 실험이 있습니다. 헬로윈 밤에 일어난 사탕과 가면, 그리고 익명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통 사람들이 막 과격해질 때는 탈개인화 상태에 빠지기 쉬워요. 내가 누군지, 사회적 규칙이 뭔지 다 잊고 감정에 휩쓸리는 거죠. 근데 거울은 뭐예요? 어이, 당신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김아무개 씨야 하고 계속 얼굴을 들이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다시 개인으로 되돌려 놓는 거죠. 이 원리가 얼마나 강력한지는 아주 유명한 헬로윈 사탕 실험에서 정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실험은 아주 간단했어요. 집주인이 없는 척하면서 헬로윈 복장을 한 아이들한테 사탕을 마음껏 가져가라고 한 거죠. 자, 과연 아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과는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탕통 바로 앞에 거울을 뒀더니 아이들이 거울이 없을 때보다 훨씬 적게 가져간 거예요. 거울이 아이들 마음속에 숨어있던 양심 스위치를 켠 거죠. 자기 모습을 직접 보니까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작동한 겁니다. 이 거울 효과, 사실 그냥 심리학 책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일상 곳곳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슬쩍 유도하는 넛지로 아주 활발하게 쓰이고 있어요. 자,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실 것 같지 않으세요? 엘리베이터에 왜 그렇게 거울이 많은 걸까요? 단순히 용모단정하라는 배려, 그 이상이 숨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엘리베이터 거울은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보면서 지루함을 잊게 만들고 좁은 공간에서 혹시 모를 이상행동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죠. 또 고객 서비스 센터나 가게에 있는 거울도 마찬가지예요. 화난 고객을 좀 진정시키거나 물건을 슬쩍 하려는 마음을 접게 만드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딱 요약해주네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외부의 시선을 나 스스로 나를 보는 내면의 양심으로 바꿔주는 장치. 그게 바로 거울인 셈입니다. 바깥에 있던 감시 카메라를 내 마음속에 설치하는 거죠. 하지만 물론 거울이 만능 해결사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효과가 전혀 안 먹히거나 심지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
의도운 분노를 느낄 때, 만약 내가 내는 화가 100% 정당하다고 믿으면 어떨까요? 거울에 비친 분노한 내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래, 이게 바로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습이지 하면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고 더 화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감정이 이미 이성의 한계를 넘어버렸을 때, 너무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그럴 땐 눈앞에 거울이 있든 말든 신경도 안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교훈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린 다른 사람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나 자신의 눈을 의식할 때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것. 어쩌면 우리 내면의 시선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도덕적 통제 장치일지도 모릅니다. 거울은 우리가 스스로를 심판하게 만들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볼 수 있겠네요. 당신의 눈은 당신이 미처 보지 못하는 당신의 또 다른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